반갑습니다. 저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BTS의 모교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거기에 통합심리치료대학의 뇌기반 상담 심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고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담 심리와 뇌교육을 같이 전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뇌기반 상담, 뇌기반 명상,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되게 졸린 시간이잖아요. 식사하시고 가장 졸립고 피곤한 시간이실 텐데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 마이크를 열지 않으셔도 되니까 채팅창에 쭉 이렇게 올려주시면 한 두세 분만이라도 올려주시면 좀 소통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학부 때부터 궁금했던 내용. 네, 또요? 아, 뇌 기반의 호기심이 있어서, 네, 좋습니다. 아, 임상심리사에 관심이 있어서, 네. 관심이 있어서, 마음의 자유, 뇌과학에 관심. 그러니까 사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힘이 나는데요. 그, 최근에 심리치료의 흐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뇌과학적 지식을 상담과 코칭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도대체 뇌 기반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될까? 뇌과학하고 신경과학은 또 뭘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뇌과학은 뭐고 신경과학은 뭐지? 신경과학, 결국 신경과학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의 기본적인 단위, 신경, 뉴런, 그거의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냐. 결국은 뇌든 뇌과학이든 신경과학이든 결국은 뭐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까지는 심리, 마음 이런 거를 했을 때 마음은 눈에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과를 졸업한 학우에게 물어봤어요. 뇌 기반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나냐? 그랬더니 추상적이었던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마음이라는 거를 이해할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 내담자를 만날 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으세요? 네. 요런 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하게 나와 있는 표도 있는데, 간단하게.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거는 이 세로축은 뭐냐 하면 우리의 에너지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로축은 긍정적인 상태이냐, 부정적인 상태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중에 어딜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많이 졸립다. 그러면 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하다. 예. 아니면 호기심이 많은 상태다. 그러면 여기 좀 생기 있고 그리고 뭔가 좀 편안하다 그러면 여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대부분이 2번이네요. 네. 4번. 2번과 4번이 양분됐습니다. 네, 한번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싶고, 다루고 싶고, 알고 싶죠. 내 마음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도 알고 싶고, 동료의 마음도 알고 싶고,
근데 이 마음 아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귀찮아서 너무 힘들어서 '아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은 혹시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행동. 네. 중요한 말씀 해 주셨어요. 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표정. 아 맞습니다. 느낌. 네. 감정. 또요? 말. 역시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이 맞습니다. 의욕, 생각 다 맞으셨어요. 자 한번 볼게요. 처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면 생각으로 좀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지금 신청을 해 놓고도 '아 내가 이거 피곤한데 들을까 말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지금 아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 아내는 뭐 하고 있을까? 아 직장은 어떡하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잘 행동해야 되지?' 지금 이 강의에 오셨어도 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녁에 뭘 먹지?' 예.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도 있죠. 자 요런 생각 그거는 좀 객관적인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가 되는 그런 생각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어떨까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못났어. 못생겼어. 힘들어. 못하겠어. 도망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예. 이런 생각들은 우리에게 어때요? 약간은 좀 힘듦을 줄 수도 있어요. 예. 자, 생각이란 게 있고요. 또 감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에크만이란 학자가 6가지 기초 감정이 있다, 인간에게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얼굴 어떤 표정인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불만. 네네. 또요? 불만, 화남. 네. 심으로, 짜증. 짜증, 우울, 불쾌. 아 네. 못마땅.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한번 올려주세요. 두 번째 도대체 어떤 표정일까? 분노. 공통적으로 분노. 예 분노가 많네요. 자 세 번째는요? 심으로, 우울, 슬픔, 침울. 네. 안타까움, 슬픔. 네 번째는요? 흡족, 기쁨. 네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놀람. 여섯 번째는요? 공포. 여러분들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표정을 읽어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어요. 네, 혐오, 분노, 슬픔, 행복, 놀람, 공포. 예, 여러분은 이런 기초 감정을 잘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느낄 때는 굉장히 큰 스펙트럼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감정에 대한 언어 표현이 잘 발달된 언어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초조할 때 어떻게 표현해요? "아랫배가 꼬이는 것 같아." 예. 저는 약간 일종의 조금의 평가 불안이 있어요. 예전엔 굉장히 심해 가지고요. 시험 뭐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밥을 못 먹었어요. 먹으면 배가 아파 가지고 화장실에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랫배랑 이런 감정은 배랑 감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화가 났을 때 이글이글 불타는 것 같은 또 어떤 얘기도 해요? "뚜껑 열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머리 뚜껑 열 이게 속된 말로 시쳇말로 예. "하이바 열릴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이바 날아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자 진짜 무서우면 어떤 얘기해요? "얼어붙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얼어버렸다." 예. 자 흥분되면 "뛸 듯이 기쁘다." 예. 이런 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이런 사랑 해 보신 적 있나요?
심장이 녹아버릴 것 같은 사랑. 예, 여러분들이 한참 연애를 하실 때는 이런 경험을 우리는 누군가 어느 정도는 해요. 슬픔은 어때요? 슬픔은 뭔가 여기 목에요. 뭐가 탁 걸린 것 같은 느낌을 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임감 하면 어디가 무거워요? 어깨가 무겁죠. 예. 가슴도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은 결국은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라고 했을 때 생각으로도 알 수 있고 감정으로도 알 수 있지만 이거는 다시 몸하고 연결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진짜 뭔가 짊어지고 같은 지고 있는 책임감 같은, 예, 돌덩이에 짓눌린 것 같은, 예, 그런 무기력감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또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너무 컨디션이 괜찮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와 날아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깃털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 너무 가벼워서 깃털 같은 적이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우리 몸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허리도 아프고요. 배도 아프고요. 예, 두통, 어깨, 예,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나온, 예, 그래프, 그러니까, 예, 사진이에요. 그래서 몸은 보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를 알려고 하면요. 몸을 잘 관찰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분노, 공포, 예, 혐오, 행복, 예, 슬픔, 놀람, 중립 요런 것들이 있죠. 예. 사랑, 우울, 뭐 경쟁, 예, 뭐 자부심, 예, 수치심, 뭐 질투. 근데 딱 보시면 뭔가 긍정적일 때는요 조금 밝아요. 예. 여기 프라이드까지. 예. 그런데 부정적이 되면요 조금 어두워져요. '어 이상하다.' 예. 이 화가 났을 때는 이게 밝은데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 러브하고 화났을 때 차이. 자, 프라이드하고 이 앵거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어떤 차이가 보이세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시면 손의 온도가 달라요. 예. 왜 그러냐 하면 분노는 어떤 상태냐 하면 투쟁 상태거든요. 투쟁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액션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잘못하면 공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복할 때와 가장 대비되는 게 우울한 거죠. 자, 우울함의 색깔 그럼 우린 블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찰하면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건강한 마음이 무엇일까? 예. 건강한 마음은 결국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몸을 좀 잘 보살펴야 되고 감정을 잘 알아차려야 되고 생각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왜 다 아는 얘기 하세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예,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우리가 뇌를 알 수 있어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 이거는 좀 재미있으라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여자의 뇌하고 남자의 뇌의 특징이 좀 있답니다. 예. 여자의 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작은 약속들을 놓치는 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쇼핑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예. 초콜릿, 예, 좋아하시나요? 근데 남자의 뇌는 조금 더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요. 이게 꼭 옳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운동, 그다음에 위험한 거, 어리석은 걸 추구하는데 냉장고와 찬장에서 물건을 찾아내는 능력은 이렇게 작답니다. 집안 기술도 이렇게 작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뇌, 여러분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뇌에서 이 가장 가운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뇌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 가장 작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뭘까?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 보십시오. 예, 그려 보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앞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설명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좀 잘 되실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요게 있답니다. 엄마를 미쳐버리게 만들기 중추. 예. 그리고 아주 가끔 이쁜 짓을 한답니다. 예. 어리면 기어오르기 시냅스도 있다고 하고요. 예. 자, 모든 것은 뇌에서 만납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는 이게 뇌가 아니고요. 몸 전체가 뇌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요렇게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여러분의 뇌의 크기예요. 이게 여러분 두개골 안에 요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 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뇌에서 몸으로 보내는 신호보다 몸에서 뇌로 보내는 신호가 훨씬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를 잘 써야 될까요? 네, 몸을 잘 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몸과 이런 인지 사이에 뭐가 관문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감정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모델은요, 여러분 뭐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삼위일체의 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올까 말까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뇌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 모델을 쓰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만난 제 후배는 그 삼위일체의 뇌를 얘기하는 거를 자기는 이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은 삼위일체의 뇌를 설명하는 사람은 옛날 이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쓰레기 같은 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1960년대 콜린 디 맥린 박사가 뇌의 진화를 다룬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은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졌어요. 그래서 일단 요 모델 먼저 설명하고 왜 우리가 이 모델에 대해서 이 모델이 어떤 건지 알고 나서 이게 활용할 건지 활용하지 않을 건지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한번 보시면 요 안에 요거 뭐처럼 보이세요? 그림이 별로 안 예쁘지만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파충류라고 하죠. 도마뱀 머리. 예. 자, 요건 뭐처럼 보이세요? 뭔가 약간 맹수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이죠. 예, 포유류. 요 맨 바깥에를 이제 영장류 요렇게 표현을 해서 이 맨 안에 있는 거, 이 밑에 보면 뇌관이라고 해서요. 생존과 본능적 행동, 공격과 지배의 동인, 원인이 돼요. 자, 요 파란 거 보이시죠? 이거를 포유류의 뇌라 그래서 구피질이라고 하고요. 편도체, 시상하부, 해마복합체 등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호 연결된 구조 집단을 지칭하면서 먹이 주기. 왜 상호 연결된 구조 집단?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 본능적인 먹이를 주고 번식하고 부모가 되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에서의 동기와 감정을 담당한다고 제안을 했어요. 폴 맥린 박사가. 자, 대뇌피질 맨 바깥에 인간이 다른 영장류와 다른 포유류나 파충류와 다른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의식하고 언어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제 삼위일체의 뇌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해마, 해마는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해마 정도는 아실 것 같아요. 해마는 그렇죠. 특히 단기 기억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해마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변연계. 변연계는 주로 감정과 연결돼 있다. 정서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파충류의 뇌는 뇌가는 생명작용, 본능적인 생명작용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뇌피질은 생각이나 인지적인, 이성적인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해마가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억과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해마가 손상됐을 때 기억력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를 발견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신경과학자들이 지금 대뇌 변형계의 경계를 계속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 요게 감정을 다뤄요. 인지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예, 왜 이게 비판을 받는가? 단순해서 매력적이지만 신경과학자들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뇌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합체예요. 뇌는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는 복합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 있어요. 버릴 거냐, 활용할 거냐. 예, 그런데 설명하기가 편해요. 처음에 내담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담자들이 본인의 증상이나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수월하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이제 막 내가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내가 힘들어서 왔어요. 우리 아이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싶어요. 근데 아주 복잡한 신경과학적 지식이 지금 필요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알려주는 거다.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뇌기반 상담심리학과에서 어떤 거 공부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주 정교한 신경과학적 지식을 알고 싶다면 대학원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F1 자동차를 모는 운전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운전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맡겨요? 예, 정비하는 기술자한테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고 엔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에 뭐 속도를 높이려면 어떤 게 이렇게 장치가 돼야 되고 그런 건 사실은 그런 것까지 알지 않아도 우리는 자동차를 잘 몰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유용하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거를 설명하는 거는 아니다.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조심스럽게 활용하면 좋겠다. 예, 요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과 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뇌에는요, 빠르게 예, 정보 처리를 하는 체계가 있고요. 조금 천천히 정보 체계를 하는 체계가 있어요. 자, 빠른 체계는 어디냐 하면 여기 보시죠. 뇌간, 예, 그다음에 이 포유류의 뇌인 요 대뇌 변연계 이쪽 부분에 많이 몰려 있어요. 진화 초기에 발달했어요.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공통으로 예, 같이 갖고 있는 예,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게 주로 작용하냐 하면 투쟁과 도피, 예, 그 반응을 관장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각, 근육 운동, 신체 대사 작용 등을 하죠.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원시 체계라서요. 비언어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언어가 발달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몸으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의식적 자각이 출현하기 전까지 인간의 조상이 갖고 있던 전부였어요. 요쪽 부분이. 느린 체계는 뭐냐 하면 의식적 자각과 관련된 거예요. 어디냐 하면 요쪽을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내러티브, 상상력, 추상적 사고. 그래서 복잡한 사회작용, 예,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느린 체계 덕분이에요. 그래서 성찰하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하는 거는 이 느린 체계예요. 자, 근데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다? 뇌는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존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예, 빠른 체계가 작동을 해버려요. 성찰하고 알아차리고 예, 깊이 있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느린 체계가 샷다운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뭔가 내가 상어에 잡아먹힐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바로 싸우거나 즉각적으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버려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생존을 위협을 받으면 우리는 오래된 뇌의 기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뇌간하고 대뇌 변형계와 많이 관련된 영역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생존과 관련이 되잖아요. 그럼 뭘로 변하냐면 어흥 하는 동물로 변합니다. 네. 여러분의 아이들은 동물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대뇌피질을 잘 쓰는 어 인간적인 뇌를 많이 쓰고 있는 걸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아직 이 인간의 뇌라고 하는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 이 대뇌 피질, 복잡계, 느린 체계가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특히 청소년기에는 이 감정적인 대뇌 변연계 이쪽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동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문제라기보다는 뇌의 발달적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생존의 0.5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거를 조금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뜨거운 난로를 건드렸을 때 어떻게 하세요? 바로 떼잖아요. 계속 이렇게 대고 있어요? 아니죠. 바로 떼죠. 자, 운전 중에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모르게 A, B, C 이렇게 안 하세요? A, B, C. 예, B를 한번 빼보세요. 예. 그렇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뭐라고 하지? 급발진하게 되잖아요. 이때 우리는 몸이 먼저 반응하죠. 옆차가 끼어들면 바로 핸들을 우리는 예, 피하는 쪽으로 돌리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느린 체계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늦어요.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했어요. 자, 빠른 체계와 느린 체계의 처리 속도 차이는 0.5초예요. 너무 짧죠? 0.5초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어떤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근데 뇌의 입장에서는요. 활동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기까지 의식적으로 자각한다는 게 느린 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찰하고 알아차리고 500에서 600 ms 이거 밀리터리 세컨드라 그래 가지고 0.001초가 한 단위예요. 그러니 500에서 60 ms면 0.5초에서 0.6초가 소요돼요. 그런데 감각, 운동, 정서에 관한 정보 처리는 10에서 50 ms, 밀리터리 세컨드 해가지고 0.05에서 0.06초가 소요가 돼요. 차이가 엄청나죠. 왜 이런 차이가 나냐 하면 의식적 정보 처리에는 훨씬 더 많은 뉴런과 신경망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다. 자, 느린 체계는 인터넷 검색 엔진처럼 필요한 정보를 계속 탐색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뇌 피질에 입력되는 정보의 90%는요.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 안의 신경망 처리 과정에서 생산된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만들어낸 거다? 자, 여러분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들 누가 만들어낸 거다? 예, 뇌가 만들어낸 거예요. 뇌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진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자, 우리 마음은 이런 반사작용, 그러니까 생존 본능에 의해서 뭔가 막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호들을 가지고 추론해 내는데 그 추론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전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제하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뇌는 마음이 객관적 현실이라고 믿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의 경험을 구성한다. 우리는 늘 지연된 알아차림을 하고 있거든요. 일어난 후에 계속 알아차려요. 자, 0.5초 전의 과거를 현재로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판단을 할 때는 과거의 관계를 참고해서 판단해요. 이해되실까요? 네.
자, 고양이가 거울을 보면 누가 비춰줘야 돼요? 고양이가 비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은 이게 그대로 그대로 알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심리치료의 기법은 생존의 0.5초로 인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왜곡된 정보가 우리 뇌 안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 뇌의 원시적 영역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뇌는 빠른 체계가 있고 느린 체계가 있다. 뇌의 원시적 영역인 빠른 체계는요, 평생에 걸쳐서 학습하고 기억하고 좌우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는 이 대뇌피질은 제가 언제 발달이 끝난다고요? 발달이 완성된다고요? 어느 정도 완성된다고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청소년기까지는요,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죠. 이 대뇌피질은 발달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특히 어디가 이 이마 쪽 있죠. 이 전전두엽, 뇌의 CEO라고 하죠. 집행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러니 충동을 조절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는 거를 잘 못해요. 어른이 돼서도 이게 발달이 잘 안 되면 잘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영향을 주는, 이거는 어디에 바탕을 둬서 계속 정보가 올라가느냐. 유아기와 아동기에 배운 것이 무의식에 저장돼서 평생에 영향을 미쳐요. 자, 유아기와 아동기에 배운 거는 어느 체계가 작동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느린 체계, 빠른 체계. 네,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느린 체계예요, 빠른 체계예요? 예, 빠른 체계. 맞아요. 생존과 아주 밀접한. 그래서 몸에 기억되는 거예요. 몸에. 왜? 인지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학습은 원시적 영역, 예, 뇌관과 구피질, 원시적 영역이 통제하는 어린 시절에 몇 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것도 사실은 예, 요런 거하고 연결돼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에 굉장히 관련된 예, 부정적인 정보가 가장 많이 저장돼 있다고 하는 편도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아몬드 같다 그래서 아미그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신 8개월에 완전히 성숙돼요. 임신 8개월이면 엄마 뱃속에서 이미 정서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편도체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대뇌피질은 언제 완성된다고요? 20대 초반에. 이 간극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애착, 사회적 지위, 정서 조절, 지위에 대한 생각, 예, 도식이라고 하는 거는 틀 이런 거예요. 자존감, 이런 게 다 어렸을 때 영유아기에 발달해요. 근데 대뇌피질은 성숙하는데 2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여기가 우리가 얘기했던 생존 관련된 뇌관이랑 생존 관련된 예, 파충류의 뇌고, 자, 여기가 지금 변형계잖아요. 맨 바깥에 요게 이제 대뇌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청소년기까지는 여기가 주로 예,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대 초반이 되면 이게 특히 요 앞쪽, 예, 여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뇌는요, 생애 초기에 가장 빠르게 발달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때 정서적 보살핌의 정도가 뇌 발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서적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억은, 근데 그때 내가 받았던 기억은요,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무의식에. 다른 얘기로 하면 몸에. 이걸 우리는 신체 기억, 암묵적 기억이라고 해요. 왜? 언어가 발달돼 있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상을 보는 틀이 돼요. 그게. 안경이 돼요. 그때 내가 경험했던 게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됩니다.
왜? 뇌의 프로그램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변화가 가능할까? 자, 여러분, 어,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 이렇게 딱 태어나서 성격이 막 발달을 하는데 내가 갖고 태어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 양육자하고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이 틀, 다른 얘기로 하면 안경, 도식, 예, 이런 거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변한다. 강도만 달라진다. 예. 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변하지 않는답니다. 너무 슬퍼요. 그죠? 네. 근데 변화가 생겨요. 뭐가 변하냐면 성격 자체가 변한다기보다는 사회 기술이 발달해요. 자, 우리 유치원 몇 살에 가요? 유치원. 유치원 몇 살에 가요? 네, 그렇죠. 네, 만 5세. 그때가 되면 언어가 어느 정도 발달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등학생 8살, 7살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유치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술들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그 사회 기술이 어떤 것들이에요? 어떻게 정서를 조절할지,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할지, 나를 어떻게 주장하고 표현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할지, 예, 이런 거예요. 맞아요. 또래와 어떻게 관계할지, 이런 걸 배우러 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자, 기질은 변하는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전된 거는 평생 영향을 미쳐요. 결국 뭐예요? 뇌로 전달받은 DNA는, 뇌에 있는 DNA는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 양육이 천성을 이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전자가 있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전자에 불을 켤 거냐 말 거냐는 이 양육 환경, 상호작용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유전자가 발현이 되려면요, 유전자에 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뇌에 똑같은 유전자가 있는데, 자, 여러분 안에도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제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이게 임계를 넘었냐, 넘지 않았냐예요. 이게 병증으로 나타날 임계를 넘었냐, 넘지 않았냐. 다른 얘기로 하면 스위치가 켜졌냐, 말았냐예요. 똑같아요. 이 마오 유전자가 뭐냐 하면 공격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마오 유전자가 많은 아이들은요, 공격성이 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오 유전자가 많아도 사랑과 보살핌을 받았는가, 학대, 유기 방치당했는가에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달라져요. 왜? 유전자에 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잘 형성돼서 안정 애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이 잘 안 들어와요. 네. 이해되시죠? 자, 결국 심리 치료의 성공 가능성은 뇌와 마음, 예, 인간 상호관계의 근본적인 기제에 달려 있다.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에 달려 있다. 중요한 거는 뇌는 첫 번째는 학습 능력이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흡수하고 여기서 연합해서 계속 뭔가를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뇌 가소성 들어보셨어요? 예. 뇌는 계속 변화하죠. 계속 발달할 수 있어요. 안 쓰면 퇴보해요.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뇌를 발달시키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학습하는 능력을 좀 볼게요. 자, 뇌는 뭐를 위한 기관이다. 예, 뭘까요? 여러분 올려봐 주세요. 네. 우리 박준하 선생님, 예, K 선생님도 맞습니다. 적응을 위한 사회적 기관이에요. 자, 뇌의 첫 번째 목표는 뭐라고요? 생존. 생존에 적응하기 위해서 뇌는 진화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뇌는 타인에 대해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적응하고 변화하도록 진화했어요. 자, 적응적 변화를 위해 타인의 뭐와 교감해야 된다고요? 뭐겠어요, 이거? 그렇죠. 뇌가 교감하고 뭐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학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학습하거든요. 자, 요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신경 가소성. 네. 성인의 뇌도 변합니다. 네. 우리가 20살 이후에는 뇌는 퇴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성인의 뇌도요,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20대가 넘으면 새로운 신경은 생성되지 않는다가 처음에 뇌과학자들이 얘기했던 거였어요. 근데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는 곳을 알아냈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아까 기억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부위, 대뇌변경계에 있는. 그렇죠. 해마. 해마에서는요, 신경세포가 계속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잘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다. 근데 저도 요즘 기억이 잘 안 되니 저도 핑계를 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뇌 신경세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아요. 좋은 감정과 기억을 연결해 줘야 돼요. 자, 신경세포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시냅스라고 해가지고 신경세포에 막 발들이 있어요. 이렇게 손발이 있거든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신경세포 하나에 손발이 한두 개만 나와 있는 거랑 신경세포 하나에 손발이 많이 나와 있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왜 꼰대가 되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들었는데, 짤막한 그걸로 들었는데, 우리가 꼰대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적응을 위해서 배울 거를 이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뇌가 가지치기를 해버린대요. 이 시냅스들이 왜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이거를 막 손발을 더 많이 내서 더 알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이 학습하는 게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뇌는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에너지 너무 많이 들어. 이러면서 얘들을 다 가지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해왔던 것만 하는 거죠. MZ들도 아마 그렇게 영향받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MZ들도 똑같아요. 우리 MZ 꼰대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새는. 예. 이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내가 계속 새로운 거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변화하려고 하냐 안 하냐예요. 그게 뇌 발달의 초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심리적 변화는 신경 가소성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심리적 변화를 위해서는 뇌가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되고,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거는 시냅스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 특히 중요한 영역에. 네. 그래서 신경망들의 연결 억제, 서로 단절된 신경망들의 재연결에 촉진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짤막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거, 자,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 변했어요? 아, 네. 에서 이 지그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뇌에 지진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 하면 내가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안 하던 행동을 21일 동안 매일 하면 습관이 기간에서 안 하던 것 중에서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걸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을 꾸준히 하면 우리 뇌가 항복하기 시작해요. 아유, 이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대.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 명령을
그래서 21일을 성공하고 나면 3개월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3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불편해져요. 그럼 1년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우리 뇌에 새로운 알람 시계가 생겨요. 죽을 때까지 평생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뇌과학에서 21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신경망이 형성되는, 회로가 형성되는 아주 초보적인 기간이에요. 근데 21일만 딱 했다고 해서 뭔가 확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알람이 생기는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도로 내려고 하면 기초공사하는 시간, 그게 한 21일 정도인데 똑같이 모두가 21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원이 있어, 자원에 따라 다르니까. 하지만 22일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며칠 동안은 아이 못 보게 하죠. 그게 며칠이에요? 3, 7일이라 해서 21일이에요. 그게 왜 그럴까? 그 아이가 면역이 막 올라가는 기간이고, 면역이 어느 정도 생겨야 되니까, 세상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가 형성되는 기간을 21일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활용해서 뇌를 이제 바꿔봐야 되는데, 화면 공유가 바뀌었을까요? 잘 보이실까요? 아,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용서가 잘 되고 잘 받아들여지고 그러시나요? 아, 그러시는 분이 아니요. 네. 뭐 네, 근데 우리는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스스로를 이렇게 잘 보면.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존감, 내면의 정서적 세계를 조절하는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후 1, 2년 내 애착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때 부모나 양육자의 태도, 말, 눈빛, 표현, 이런 비언어적 메시지가 아이한테 다운로드 돼요.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타인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동기가 뭔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추론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행동이나 어투나 이 뉘앙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뇌에는 마음을 추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무언지 알아내는, 그렇죠. 거울 유럽. 오늘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감각, 운동, 정서를 관장하는 뇌 신경망을 서로 연결해서 타인의 내면을 추측하고 반영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추론. 추측. 자, 우리 뇌에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한 정보들은 이게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은 추론한 거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초반에 추론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알았으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조금은 쉬울 수 있을 거예요. 추론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우리 뇌는 추론하는 거예요. 자, 뇌는 이 추론을 통해서 뭘 추구해요? 뭘 추구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수업 열심히 들으셨나 보다. 안정성을 추구해요. 그래서 진화 과정에서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적응하기 위해서 타인의 초점을 맞추도록 진화했어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문제는 쉽게 알아차려요. 다른 사람 장단점 바로 알아차리잖아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야 너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문제는 어때요? 생각보다 예 찾기도 어렵고 알아도 바꾸기도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뇌에서 치유 도구를 찾아본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정 조절도 잘하고 생각도 뭔가 긍정적으로 하고 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안정적인 관계의 힘이에요. 그래서 진짜 운이 좋고 이렇게 소위입니다. 팔자가 좋은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멘토를 잘 만나고 예 이렇게 해서 안정적 관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튼튼해져요. 예. 내 안에 단단한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뿌리와 기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된 사람은 누구랑 해야 돼요? 예. 그때 심리 상담 받는 거예요. 심리 상담은 이런 안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난 그것도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신과 스스로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셔야죠. 네. 자, 두 번째.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아까 사회적 뇌라는 얘기 말씀드렸죠. 이 관계를 통해서 신경 가소성을 높여야 돼요. 왜? 거울 이론과 마음 이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어떤 관계 경험 속에서 계속 추론하는 거죠. 비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뇌의 성장을 촉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인식, 신체, 예 정서를 활용해서 신경망 회로를 재구성하면 긍정적인 자기감이 커져요. 이 긍정적인 자기감이 최고의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긍정적인 자기감은 어떻게 만들 거냐? 시작은 몸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는 이 머리 두개골 속에 있는 것만 뇌가 아니라 몸 전체가 뇌다. 그리고 뇌에서 몸으로 가는 정보보다 몸에서 뇌로 올라가는 정보가 훨씬 더 많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기감은요, 뭘로 형성이 되나를 잘 보시면 몸을 통해서 자기감을 형성해요. 나라는 느낌을 몸을 통해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용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거트 필링이라 그래서 내장 기관, 내장에서 올라오는 감각. 예. 자, 두 번째, 고유 수용 감각. 이건 뭐냐 하면 관절, 예, 근육, 이거와 연결된 감각인데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우리 알죠? 네. 그게 고유 수용 감각과 연결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전정 감각. 전정 감각은 귀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게 하는 게 전정 감각이에요. 이 세 가지가 통합돼서 '아 나는 지금 이런 느낌이야. 나는 이런 상태야.' 요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이 자아감과 내부 수용 감각, 특히 거트 필링은 감정 인식과 관련이 돼 있고요. 고유 수용 감각, 관절과 근육 감각은 자기 인식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전정 감각, 균형 감각은 균형과 공간 지각과 관련돼 있어서 이게 바로 어디로 가냐? 뇌 섭렵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면서 뇌 전체의 시스템에 통합됩니다. 자, 이 뇌 섭렵이 잘 기능하는가? 이게 바로 풍요롭고 행복한 삶과 굉장히 관련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감정, 도덕적 직관, 공감, 음악, 의존, 고통, 유머, 다른 사람 표정에 대한 반응, 음식 취향, 굉장히 광범위한 기능에 관여를 하고요.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무기력해지고 상한 음식도 예, 알아차리기 어렵고. 그래서 전대상피질과 전두엽으로 정보를 보내 의사결정에도 관여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섭렵을 강화하면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중요하다고 가운데쯤에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뇌 전체를 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감, 이 내 몸 상태, 요거는 결국 나라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고요.
몸을 어떻게 느끼는가? 지금 나는 어떤 느낌인가?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키우려고 하면 체력이 먼저다. 예.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운동하고 산책, 예,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랫배 두드리기, 단전호흡, 복식, 호흡 알아차림, 바디 스캔, 예, 이런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뇌는 타인의 뇌와 교감하면서 계속 적응, 진화해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긍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네,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소통할 때 여러분도 오늘 보니까 끄덕끄덕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저하고 소통하면서 또 하는 거죠. 예. 눈 맞추고 보다 많은 사람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정말 마음 조절이 잘 안 될 때 깨알 실천, 깨닫고 알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는 행동하지 마시고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심호흡을 3번 정도 하십시오. 네. 세 번째, 미소 지어 보세요. 네. 우리 몸에서 뇌로 올라가는 정보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자, 입꼬리를 손으로만 올려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 정보가 올라가는 거. 자, 그리고 신체 감각을 잘 알아차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유 수용 감각, 예, 내부 수용 감각 이런 것들의 좋은 감각 정보가 뇌섭렵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자기감이 형성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선택하고 행동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 더 올려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처음에 하고 같은지 좀 변화가 됐는지. 네. 네네. 1번이 많아진 것 같아서 기쁜데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제가 있는 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뇌기반 상담 심리학과 학과장으로 있고요. 우리 과에는 트랙이 3개가 있어요. 예, 뇌기반 상담 심리 트랙, 감정 코칭 트랙, 미술 치료 트랙.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쪽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입학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이버 대학입니다. 버스 타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학과 학우님들의 공통적인 나눔이에요. 사이버에서 공부해서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너무너무 자기 자신한테 적용이 잘 되고, 예, 진짜 수업 들으면서 많이 울었다, 나를 이해하게 됐다, 이런 말씀, 예, 그리고 가족하고의 관계도 좋아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예, 궁금하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이런 거를 참고했고요. 예, 자, 이제 여러분하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거 무엇이든, 저는 제가 준비한 책은 그, 조금 제가 참고한 책은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책이 나와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요런 책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을 위한 뇌과학. 그래서 청소년기 자녀분들하고 좀 이렇게 좀 잘 지내고 싶다. 그러면 요런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좀 스스로 워크북처럼 하고 싶다 그럼 요런 책도 괜찮습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 해 가지고 워크북.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거는 요거예요. 제가 교재로 참고했던 거는 심리치료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담과 코칭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건 뇌를 춤추게 하라. 이거는 이제 코칭 관련, 예, 신경과학 관련 코칭 책입니다. 예. 오, 네. 아, 한번 잠깐만요. 틱 있는 아이에게 부모가 무엇을 해주는 게 뇌 발달에 좋을까요? 그러니까 틱도 사실은 정서 불안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에 대한 좀 부모 교육이나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들 사춘기를 사춘기가 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뭘 잘하셔야 되냐면 거리두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사춘기가 됐다라고 하면 아이가 이제 독립해서 내 품을 떠나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하거든요. 아이가 늘 어린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잠재 가능성이 크고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왜 잘 못하냐 하면 부모가 불안해하면 부모의 불안이 아이한테 전이 돼요. 그래서 잘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물론 안타까울 순 있죠. 내가 아이 어렸을 때 애착 관계를 잘하지 못해서 아이가 저런 거 아닐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잘해주고 싶어. 이런 바람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필요해서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내가 안정을 잘, 예, 내 스스로가 단단한 마음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한계는 정해주되, 한계는 좀 넓게 정해주셔야 돼요. 막 어렸을 때처럼 통제하듯이 하면 곤란해요.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 손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는 조금 거리두기를 잘 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좀 잘 버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버 대학의 그 공부 수준을 좀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그 동료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좀 유명한 오프라인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 했었는데, 사이버 대학 강의는 되게 쉬울 줄 알았대요. 근데 오히려 교환을 준비하는 게 훨씬 어렵다. 그때는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교재를, 저 같은 경우는 과목당 보통 교재를 한 10권 이상 보고 교환을 준비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방향 소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고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지금 석박사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초3 아이가 이제 말로 대드네요. 예. 자, 버티셔야 하고요. 이게 중요한 거는 엄마가 그거에 휘말리면 안 돼요. 아이의 감정에. 예. 우리가 아이가 막 대들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어리니까 얘한테 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때 중요한 거는 내가 단단하게 딱 버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떤 회사에서 조금 승진을 빠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됐는데 리더의 역할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선배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더가 절대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할 거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에 지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나중에 좀 실감이 됐어요. 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를 너무 한 3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10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거는 어, 얘기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얘기하고 그 한계를 정해서 엄마가 그거를 잘 지켜주셔야 돼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 단호하지만 예, 정성스럽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한계를 정해주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요즘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 양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참 단호하지 못하구나.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단호하지 못하니까 자꾸 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근데 아이들은요, 어, 태어나서 자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좌절이에요. 그잖아요. 처음에 태어나서 몇 달 동안만 엄마가 뭐 응가해도 아이고 예쁜 내 새끼 똥도 예뻐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울어도 예뻐 아이고 너무 좋아 막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대소변을 가려야 되고요. 막 배고픈데 엄마 바쁘면 잘 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계속 좌절이에요. 그래서 좌절에 대한 인내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그게 그 아이의 자존감을 잘 서냐 안 서냐예요. 좌절을 건강하게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뭔가 해내는 힘이 적어져요. 회복 탄력성도 굉장히 낮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학업 스트레스로 짜증이 많죠. 예. 그거를 잘 인정해 주고요.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그러니까 공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누구를 위한 공부인지에 대한 이거를 좀 잘 이렇게 뭐 기준을 세워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나본 엄마들은 이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할 때 아이의 학업 스트레스보다 엄마의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았던 기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서 대인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그럼 아이는 공부가 아이의 일이에요. 그럼 당연히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 안 받고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거기서 오는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하게 할 거냐. 그 좌절감을 극복하는 거는요, 결국은 작은 성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기준보다 쪼끔 높은 거. 예. 내가 지금 성적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 가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이 좌절감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뇌는 포기해 버려요. 뇌는 '아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게 움직여요. 그래서 작은 성취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증상. 여러분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 학습입니다, 학습. 음. 공부하는 게요, 치매 예방에 가장 좋아요. 운동도 학습입니다. 예. 운동도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그전에는 두 분 다 굉장히 좀 총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걱정스러워 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전화를 하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했을 때 갑자기 "엄마 주민번호 불러봐. 엄마 지금 무슨 요일이야? 어제 누구 만났는지 5명만 나한테 대봐." 예. "어제 무슨 일 했어?" 그러고 근데 이게요, 갑자기 물어보면 당황하세요. 근데 당황해도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들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저는 인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를 잔뜩 사 가지고 집에다 사다 놨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랑 몇 페이지씩 해요. 아빠랑도 해 보고. 근데 그런 게 부모님이 되게 재미없어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녀하고 뭔가를 하는 거는 되게 재밌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약간 교수 뭐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들으시면 약간 "욱." 하다가 이렇게 '아 이게 아니지.' 하고 또 엄마하고 관계에서 또 풀어 나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춘기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뭐 '너무 빨리 왔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럼요. 다 큰 성인인 배우자도 바꿀 수 있죠. 예. 있는데 내가 바꿀 순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아까 뇌에는 마음 이론과 거울 뉴런이 있어서 상대를 보면서 교감하고 반영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뇌 구조가 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변하면서 달라진다. 결국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나를 바꾸는 거 말고는요,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학생들이 저한테 "아 잘 안 변해요, 주변이."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못 바꾸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을 바꾸겠냐고.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도 바꾸기 힘든데요, 뭐." 예. 여러분 스스로를 잘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 저 아 전정 감각은요.
균형. 네. 우리가 언제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자, 긍정적인 자기감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몸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뇌선엽으로 모이고 뇌선엽과 다른 우리 영역과 연결하면서 이게 자기감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라는 느낌. 근데 이 올라오는 느낌이 몸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몸을 조절하고 통제한다고 느끼면 자신감이 커져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진짜 자신감이 커질 때가 언제냐 하면 쓰러지지 않을 때. 쓰러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막 넘어지려고 하는데 안 넘어질 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서양에서는 지금 어떤 심리 치료를 하고 있냐 하면 아이들 그러니까 신체 기반 심리 치료를 할 때 텀블링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험한 게 왔을 때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고 그다음 넘어지려고 할 때 안 다치고 넘어지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 뇌섭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자기감을 형성합니다. 이게 전정기관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예, 미술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미술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까요? 자,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인지적이기보다는 좀 비언어적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생애 초기에 발달한 영역은 언어적이라 그랬어요? 비언어적이라 그랬어요? 비언어적이죠. 그래서 몸으로 기억이 저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기에 경험했던 기억들은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뭘로 나타나냐 하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요. 나도 모르는 어떤 해석의 틀로 작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술 치료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내 비언어적인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그 그림 자체가 좀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술 치료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용당한다. 예, 엄마의 약점을 너무 잘한다.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엄마가 약점을 줄이고 강점을 강화하셔야 되겠죠. 예,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머릿속이 온통 게임이 주가 된 사춘기 남학생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만약에 온통 게임이 주가 된 사춘기 남학생이라고 하면 저는 심리 상담을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감당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부모 교육과 부모 상담도 좀 받으시면서 아이가 이 게임에만 몰두한다라고 하는 거는 게임이 주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게임이 주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 아이가 게임 안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인정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충족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쟁적이고 학습 위주의 학교의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성적이 안 좋으면요,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 진짜 성적만이 다가 아니다. 저는 최근에 저한테 상담을 하신 지인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갖고는 있는데 굉장히 의지가 강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느린 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이 얘를 놀릴까 봐 엄청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과 좌절에 대한 인내력인 것 같다. 네, 근데 그 아이는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큰 그 아이의 장점이고 그게 나중에 빛을 발할 거다. 다만 그게 꺾이지 않도록 엄마가 옆에서 버텨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때 좌절할 때 겪는 어려움들을 공감해 주지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버텨주는 거. 네. 만약에 한 발 못 나갈 때는 그 자리에서 함께 있어 주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아이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 같대요. 어머님이. 네. 그러지 마셔요. 네, 좋습니다. 예민함과 민감함의 차이는 뭘까? 예, 일단 한 3분 정도, 3분 정도만 설명하면, 요거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요. 예민함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기질을 어,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딱 내보여 버리는 거, 예, 그게 예민함인 것 같아요. 근데 민감함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런 상태구나를 알아차리는 거. 예,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예. 전두엽과 전전두엽은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실행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 최전방에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예, 이게 이제 전두엽이에요. 그래서 이마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전두엽. 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머리가 있는데 탁구 선수의 길을 선택했다. 음. 일단 저는요. 존중해 주면서 계속 길을 열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공부머리가 있다고 하면 이 아이는 자기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경험은 분명히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예, 발달하는 거거든요. 네. 자, 네,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기 그 평생교육원에 보면 제 메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뇌기반 상담 심리학과 들어가면 제 메일 있거든요. 그쪽으로 메일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설문 있어요. 네, 나가지 말고 설문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